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매핑을 해서 매크로 패드로 사용해 일의 능률을 올려주거나 넘버 패드 그 자체로 사용해서 여러가지 키보드를 이렇게 바꿔가며 사용하기 좋은 앱코의 넘버 패드 제품 3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연결로 사용 가능한 넘버 패드 2개와 유선으로만 사용하는 넘버 패드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유선 연결로 사용 가능한 CKP01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을 살펴보면은 상단에 ESC 키와 계산기,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와 펑션 키가 위치해 있네요. 뒤집어 보면은 여기에는 경사 조절 다리도 있고요. 유선 전용 모델이라서 바로 케이블을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LED가 들어오고요. 사이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360도 다 이렇게 둘러서 불이 들어오네요. 펑션 키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LED 효과도 좀 바꿔줄 수 있고요. 밝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쪽 LED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꺼줄 수도 있고요. 꺼졌죠. 키캡을 빼서 안쪽 한번 살펴볼게요. 키캡은 염료 승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보강판 재질은 금속인 것 같고요. 이렇게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방식을 지원합니다. 기판은 역방향 핫스왑이네요. 스위치는 후아노 퍼플 스위치고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면 윤활제가 아주 살짝 발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굉장히 작은 쪼꼬맹이 쇼프링이네요. 타건 소리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타건을 해보니까 스테빌라이저 상태도 괜찮았고 경쾌하고 시원한 타건감이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거는 금속 보강판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이 키감이 나쁘진 않아요. 이 제품은 유선으로만 연결해서 사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곳에만 연결해서 사용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넘버 패드를 이런 리니어 스위치가 아닌 넌클릭, 걸림이 강한 넌클릭 스위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서 타건에 재미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는 강한 걸림의 넌클릭은 일반적인 문자열 키보드에다가 쓰면은 좀 강하기도 하고 오래 타건을 하면은 손 마디마디가 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버 패드에 그런 스위치를 써주면은 생각보다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비아 키매핑이 된단 말이에요. 비아를 지원하면 정말 편하게 웹상에서 키를 바꿔줄 수 있어서 그냥 딱 이렇게 넘버 패드로만 사용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서 이렇게 매크로 패드로 활용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핑을 해서 저는 많이 쓰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의 조합 키들을 이런데 이렇게 넣어주면요 정말 일할 때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넘버 패드 매크로 사용은 제가 진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앱코의 CKP01 프로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설명서를 빼면은 이렇고요. 모델명에서는 프로만 붙지만 뭔가 좀 완전히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그냥 아예 다른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선으로 그냥 쓰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커버나 그런 게 따로 있진 않네요. 거기다 지금 보시면 이 토글 스위치 블루투스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무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확장성이 생기고요. 무선이 되는 제품이니 케이블과 이 C2A 타입 젠더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 한번 켜볼게요. LED 품질이 좀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노브는요 이렇게 돌리면은 볼륨 조절이 되고요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LED 밝기 조절 기능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이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볼륨 조절이랑 LED 밝기 조절 그리고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제품 살펴보면은 프로 안 붙은 이 모델이랑은 또 키캡도 이렇게 완전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약간 좀 동글동글하고 좀 뭔가 납작하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 사실 요걸 쓴다고 막 어색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키캡의 높이 차이도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확실히 일반 버전은 반 비키인데 요거는 이렇게 안쪽에 키캡이 싹 포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느낌은 나네요. 프로 버전도 이렇게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을 지원하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역방향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똑같이 키캡을 제거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금속 보강판이고요. 스위치는 후한
후라노사의 스카이 스위치인데 이번에는 스테빌라이저 스템이랑 깔끔하게 잘 맞게 뭔가 깔맞춤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스위치 분해해 볼게요. 이렇게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 모습 확인됐고요. 마찬가지로 스프링 역시 굉장히 조용한 쪼맹이 스프링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일반 버전보다 프로 버전이 좀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키압도 조금 더 약한 것 같네요. 확실히 일반 버전이 그 단단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같은 보강판인데 좀 부드럽고 풍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좀 키압이 약해가지고 약한 키압 좋아하신다면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이 친구는 무선이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해줘야 합니다.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크게 아쉬운 점은 아니죠. 오히려 매크로 세팅하는 데는 초보자분들이 비아 세팅하는 것보다는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쓰잖아요. 일부러 풀배열을 안 쓰고 왜 이렇게 쓰냐 하면요, 이거를 이렇게 쓰다가 키보드가 사용하다가 질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 다들 좋아하시니까 여러 가지 키보드들 갖고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풀배열 키보드를 통째로 갈아버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키보드라는 거를 조금 더 딥하게 파다 보면은 풀배열에는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위치로 바꿔볼 수 있잖아요. 약간 키보드 파다 보면 스위치도 바꾸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전체 풀배열을 또 다 바꾸기도 빡세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텐키리스 배열이나 아니면 미니 배열을 사용해 주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무슨 미니 배열을 사용해. 그런데 말이죠, 이 매크로 패드 자주 사용하는 키를 여기다 매핑을 해두면은 이게 작아도 돼요. 아예 새로운 배열을 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키보드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매크로 패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선으로 연결해서 짱박아두는 시즈 모드를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이런 무선을 2대를 사가지고 이렇게 좌우에다가 쓰는 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앱코의 넘버 패드 K26입니다. 얘는 패키지만 봐도 보법이 다르죠. QMK 비아 된다고 바로 적혀 있고요. 설명서를 제외하면 제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랄까 뭔가 좀 큼지막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요즘 키보드들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2.4G 무선 리시버가 있고요. 이 제품은 배열이 좀 특이하죠. 여기 매크로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ESC, 펑션, 탭, 백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넘버락과 엔터에다가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를 넣은 거는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 약간 달마시안 스타일? 아무튼 좀 괜찮은 느낌이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오른쪽에 나서 쓰라고 나온 걸까요? 아니면 왼쪽일까요? 제가 볼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볼륨 조절 돌리고, 제가 보통 쓰는 이게 아까 전에 매크로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예 그냥 왼손잡이로, 아니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쪽에다 놓고 쓰라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볼륨 조절이 되면서 뮤트 온 오프가 됩니다. 근데 이거 눌러보는데 약간 바운스감이 있네요. 오, 지금 보이시죠? 아까 타건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바운스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딱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만 플렉스컵 보강판에 가스켓 구조로 되어 있네요. 분해를 하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PC 보강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플렉스 컷이 넘버 패드에 들어가 있네요. 거기다가 정방향 핫스왑을 지원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는 이 스위치는 하이무 바다 살구 스위치인데요. 뚜껑을 치워주면 자, 이렇게 윤활제가 걸쇠 부분에 집중적으로 덧칠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스프링이 좀 깁니다. 이런 롱프링을 채용하면은 들어갈 때는 약한데 마지막에는 좀 강해지는 그런 키감을 느낄 수 있죠. 아무튼 이게 좀 더 현대적인 넘버 패드 스타일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게.
자, 타건을 해보니까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좀 텐션감이 느껴지는, 아무튼 좋은 타건감이 나와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요즘 발전된 스타일로 좀 이렇게 제작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게 괜찮은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실리콘 가스켓 부품이 들어가서 이렇게 결합이 된 구조입니다. 이 제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편하게 비아 키 매핑이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로 확인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오른쪽에 놓으면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런 식으로 쓴다 하다가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헷갈리진 않을 거.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 마우스를 여기서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이게 은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제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스타일이죠. 요런 식으로 오히려 넘버 키도 여기다가 살릴 수 있고, 아예 매크로를 안 써도 되잖아요. 매크로를 여기만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번호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 앱코와 콕스에서 나온 요 넘버 패드가 정말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일할 때 능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넘버 패드 예찬론자입니다. 일단은 뭐 요런 스타일은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스타일이고, 요거는 조금 연구 테스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써볼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무거운 넘버 패드를 선호했어요. 왜냐면 알루미늄 키보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가벼운 넘버 패드를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또 제 취향의 변화인 거고, 알루미늄을 쓰는데 또 가벼운 걸 쓰면은 약간 좀 어색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몇이 나올까요? 제일 가벼워 보이는 거부터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일반 버전, 콕스 일반 버전이 233g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콕스 CKP01이고요. 그 다음 거는 얘가 좀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얘를 한번 재볼게요. 얘는 286g. 자, 다음으로는 콕스의 CKP01 프로 제품이 제일 무거운 느낌이었는데요. 이 제품이랑 3g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USB 차이인가? 다시 한번 빼서 이 USB 껴볼게요. 여기다가 USB를 끼고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긴 넣었거든요. 그냥 1g 차이. 이거는 뭐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왜 이게 가볍게 느껴지지? 자, 아무튼 이렇게 무게까지 재봤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 콕스 프로가 800mAh이 들어가 있고, 요 앱코 제품이 1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넘버 패드를 활용해서 매크로 패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하고, 또 이런 조합 키를 자주 쓰다 보면은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방지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키보드를 돌려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